여러분 반갑습니다. 짱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늦게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었는데 뭐 중간에 운동을 좀 하고 또 갑자기 또 시장에 뭐 시간 외에서 오늘 뭐 대형 이벤트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HLB도 그렇고 뭐 두산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필명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에 잘 사로 있는 두산 박갭을 두산 로보틱스와 이렇게 합병을 시키는 빅 이벤트가 또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10시까지 넘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HLB 그룹주도 이 종목군들이 하도 많아야죠. 8개 기업이나 되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박캡,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이 종목군들도 각각의 이제 뭐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전략을 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쪽 두 그룹에 상당 부분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시장이 어찌 보면 좀 지지부진한 데에는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프트업 대여의 상장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1조 3천억이 쏠리면서 원래대로라면은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은 시장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1조 3천억이라는 이 대금은 다른 기업들에게 평소 같으면 가야 될 자금이 오늘 시프트업으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없었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대어라고 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날은 시장이 굉장히 또 재미없고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입니다. 왜?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루에도 거래대금 터져봤자 뭐 많아야 코스닥이 이제 10조 내외인데 이럴 때 이제 코스피에 신규상장이 나왔다면 거래대금이 대폭 줄어드는 이슈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런 게 여러모로 오늘 시장에 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뜨겁게 마감이 됐어요. 파월에 이제 상원, 하원 이 연달아 하면서 말 그대로 금리 인하나 할래? 할 거야? 라는 거를 그냥 시장에 대놓고 말하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미국 시장은 뭐 일단은 좋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거기에 이제 TSMC의 이번 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33%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연쇄작용이죠. TSMC는 엔비디아의 이 GPU를 위탁 생산해주고 있고 애플의 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좋을 수 있겠네. TSMC가 그런 이 빅테크 물량을 가져다가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관점이 미국 시장 반도체를 들어올렸고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여러모로 많은 섹터의 종목의 고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강했다. 그 끝을 모르게 지금 강하고 있다. 두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발 하락이 제약바이오의 기회가 될지 한번 체크해보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캡, 흡수합병 이로 인해서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일은 두 그룹에서 빅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질 텐데요. 뭐 일단은 뭐 시가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급등 이후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쌓이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S 섹터 계속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에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PBR 자체가 낮아요. PBR 자체가 낮아서 엄청난 고평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바닥을 거좀 다 잡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봐도 될 만큼 거래가 실렸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는데 장 막판에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게 마감이 됐고, 코스닥 150은 1%, 코스닥은 0.7%, 고점 대비 1%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을 좀 돌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번 판에 한 천 몇백억 정도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옵션 때 쓸어 갔다라고 대충은 결과적으로 좀 나오네요. 그만큼 나머지 뭐 기관과 개인들 돈 날려 먹었죠. 이게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판을 짜놓고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판에서 개인들 전멸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서 개인들이 쇼패팅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다 깨져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코스피 나쁘지 않았고, 뭐 여타 뭐 니케이, 상해, 홍콩, 심천 다 좋았는데 코스닥만 좀 안 좋은데요. 아침에 사실 이런 기사를 좀 봤었어요. 굉장히 좀 섬뜩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도 코스닥 전체 포가 이렇게 높았어 라는 거를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방향을 달리 가버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좀 받았다, 뭐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기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코스닥 종목을 볼 때는 철저하게 기업의 비전과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정말로 심각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정말 시장에 관심이 없어지는 종목군들, 꿈이 없는 종목군들은 끝도 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과거와는 전혀 달라요. 엄청 무서워요. 과거와는 정말 다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작사를 내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황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적어도 이런 정도만 체크만 해놔도 이게 막 반토막까지는 안 나겠죠. 반토막까지는 안 나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파월의 상하원 연달아 시장에 나 금리 인하 할 거야 맘먹었어를 어필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TSMC 강세라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었다. 국장은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 심화되는 모습 속에서 아까 봤던 기사 보면서 와,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냥 바로 내용으로 가서 HLB 그룹주가 시간 외 줄 하한가를 갔는데, 이 부분에서 HLB 그룹주가 내일 거래 대금이 또 폭발을 할 듯하고, 그와 동시에 최근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동시에 떨어진다면 종목별로 접근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사실 언급을 했었잖아요. 신적 시즌과 더불어 9월 에스모 시즌 전에 준비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낙폭이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산다라는 건 아닌데요. 종목에 대한 압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종목을 보면 어떨까. 분명히 더 좋은 종목군들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이 안에서 종목군들을 추려서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도 같이 하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분명히 좀 흐름이 안 좋다라고 했고, 삼천당에 대해서 숏포지션을 어제부터 이제 구축하려고 마음 먹고 오늘도 같이 때리면서 좀 보고 있는데요. 급등주라는 것은 3일선과 5일선이 깨지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이 선을 타고 가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그런 자리가 깨지면은 이 단기간에 상승의 폭이 높기 때문에 하락도 굉장히 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특히 5일선이 이탈할 자리이기 때문에 급락을 주의해야 된다 하고, 내일은 이제 지켜보는 게 낫죠. 얼마나 더 빠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차라리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정말로 이 글로벌 그 머크와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 기회가 온다면은 구간 지지되는 자리에서 잘 지켜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리가킨과 ABL 바이오 3일 정도 많이 밀렸는데요.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바이넥스는 아직 구간이 좀 높습니다.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1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22,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보험 등재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 강하게 펌핑이 되는 모습을 봤다면, 앞으로도 헝가리 외 타 유럽 국가에서 CGM 보험 등재가 될 것이고, 국내도 이형 당뇨 보험이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무보정 업그레이드 제품이 원래는 2026년도인데 2025년도로 당겨져서 시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라파스 이 패치형 제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회사가 다 망해가는 모습에 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인데요. 패치형 비만 치료제 10월에 임상 일상 종료로 상한가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후발주가 상한가 간다라는 거는 항상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테마로 보면 항상 끝물에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두산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박캡을 흡수 합병을 하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 지분이 64%였는데 박캡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은 40%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 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전 모르겠어요. 이게 두산의 호재가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두산 지주회사의 호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두산을 참 좋게 봤어요. 왜? CCL이라는 이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이번 블랙웰 B100, B200의 독점 공급사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이기도 하고요.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두산은 사실은 이게 아니면 CCL로 저는 돌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좀 얻어 걸려서 가는 케이스 같고요. 일단 두산 에어빌리티가 두산 밖에 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간단하게 빨리 차트로 보면서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종목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500억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은 이 연결이라는 게 두산 박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조라는 자금이 두산 박캡에서 들어온다. 그만큼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게 두산 박캡이었는데, 두산 박캡이 빠져나갔으면은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두산 퓨어셀만 가지고 있어서 이 연간 이 실적 이런 부분들이 대폭 떨어져 버리는 이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가총액 1조 4천억 기준에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시총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런 부분에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 박캡은 사실 1조를 버는 회사가 시총 5조 2천억은 사실상 굉장히 싼 회사죠. 매년 성장하는 회사를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붙여버린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 5조 5천억은 굉장히 버블에 가까운 시총인데 붙여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10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그러면 이걸 단기적으로 펌핑을 시키긴 시킬 건데, 두산 로보틱스를 갭이 어느 정도 뜨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가에 들어오는 자금의 이 흐름, 시가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지 꽂히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할 건데, 시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빠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시가 보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접근하기는 뭔가 조금 지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 100% 맞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거를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두산 박캡이라는 기업은 1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기업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전력 인프라 계속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수출 데이터는 연간으로 보면 초고압이 900%, 그 다음에 소형이 한 383% 올랐다고 하지만은 전월 대비로 보면은 대동소이하다. 근데
2분기 때 좀 빠졌다. 그러면은 3분기에도 팍팍 올라가는 기분은 안 든다. 근데 얘네가 세다. 얘네가 뭐 한전에서도 한국전력에서도 계속 이제 전력 송배전망에 대한 수출이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이쪽하고도 30조 규모라고 하고 이번에 또 UAE에서 5조 원대 규모라고 하고 새로운 뭔가의 동력이 계속 이쪽에 호재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뭐 LS 일렉이라든지 계속 체크하면서 봐야 되고 일진전기가 이제 재롱전기 이미 신고가를 친 상태고 뭐 종목군들만 볼게요. LS 일렉 LS 일렉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낮을 수가 없는데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바로 여기서 못 넘기더라도 이런 저항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 여기는요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 일진전기가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헤드앤숄더를 만든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과연 돌파가 나올지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재룡 산업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시간 외에 어제도 6.7% 떠놓고 오늘 아침에 6.63%에서 출발하더니 시가 회복하니까 얘도 시가부터 거의 쏴버렸습니다. 거의 쏴버리고 신고가 치고 빠져버리고 오늘 대원전선도 시간 외에 또 6%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이 근처에다 맞춰놨어요. 또 이런 애들 다시 쏘는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 따라 붙는 게 어쩔 때는 시가 고가 만들고 죽였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쪽에서 장 초반에 또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뭐 HLB라든지 이쪽 그룹주에 뭔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는 솔직히 말해서 전력보다 좋았습니다. 다 성장에다가 근데 실리콘투만 오른다? 뭔가 이상한 느낌. 그래서 한국콜바는 다 매도를 해버렸고요. 데이터 방향성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실리콘투는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거의 단기간에 20% 땡겨버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고점 구간에서 좋은데 이 공통점이 다 미국이에요. 키워드가 코스메카 코리아 다 미국. 그냥 대장주만 지금 살아있다. 대장주만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콜마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건데 올라가다가 좀 말아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다 차익 실현 해버렸고 파마 리서치 얘도 잘 버티고 있는데 매수는 못했어요. 매수는 못하고 잘 버티고 있다 정도. 그리고 오늘 장중에 VT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1등 티어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빼고는 팔팍 튀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본다면 그냥 대장주 위주로만 계속 체크해 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ESS 관련해서 어제 한중 NCS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회원님들한테 이런 구간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걸어놓긴 했어요. 조금 더 아래다가 걸어놨더만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어제 이 중요한 거는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했던 이 구간 윗꼬리를 강하게 잡아먹고 마감이 됐는데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터졌고 상한가 갔다가 인위적인 흐름에서 깨졌기 때문에 물린 팀이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건데 오늘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8%까지 그러니까 장중이 아니죠. 아침에 그 정도까지는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한 3%까지 빠졌다가 한 3%까지 까졌다가 어제 저점 구간에서 드라마틱하게 쌍바닥 찍고 오전 좀 올렸는데 이거는 매매를 좀 못했네요. 점심 먹으러 가는 동안 급등이 나와서 매매를 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봐야 되고 오늘은 YM텍이 이제 삼성 SDI에 이 EV 릴레이를 공급한다라는 이슈로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심밥 먹고 오니까 제가 보통 이 정도 구간에서 밥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싹 급등을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했고요. 장 막판에 여기 구간에서 중배 차원에서 좀 들어갔는데 왜 그랬냐?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고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넘겼고 오늘 종가에 계속 올렸으면 단기과열 구간인데 뺐으니까 단기과열은 피했으니까 들어가서 일단은 반 팔고 반만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비중은 뭐 많이 안 들어가고 기본 베팅만 좀 해서 반 팔고 반을 들어가는데요. 내일도 이제 좀 밀리다가도 뭐 이런 자리에서 뭐 길쪽으로 한 번 정도 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빠지더라도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차트가 묘하네요. 차트가 묘하다라는 거는 지금 얘도 종가상 이 구간에서는 5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계속 회복하고 가고 있죠. 결국은 5일선을 탄단 말이에요. 이거를 돌파를 시도하는 형태의 흐름이라 과연 돌파를 할지, 지금 구간에서는 돌파냐 아니냐의 기로입니다. 돌파가 실패되면 여기서 장대 연봉이 떨어지는 자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레벨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자리로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선이고, 신성 ST는 조정을 좀 보이면 그때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3000당 제약, 어제 이제 고점 시그널이 포착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윗구간에서 숏을 치고 어제는 다 정리했는데요. 오늘도 거기다 걸어놨더만 아침에 쭉 올라와서 체결돼서 일단은 종가에 또 다 정리하고 내일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통상 급등주라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보죠. 종가상 3일선을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빨간 선이 3일선인데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3일선이 깨졌고, 다시 가격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다면 3일선이 꺾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5일선 지지받아서 한 번 정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맞고 떨어지면은 5일선이 이탈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5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 단기의 상승의 각도가 큰 종목은 이렇게 이탈을 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종목의 특징이 이탈하면 세게 빠진다.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종종 자주 나온다. 반등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이탈하면 급락이 종종 잘 나온다. 그런 끼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2차 제약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인지라 이 두 가지가 제약바이오에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 HLB가 터진 거죠. 일단 HLB 내용으로 보면은 뭐 외신 내용에서는 이제 그 클래스 2기 그 사항에 적용이 돼서 심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의 폭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파락의 정도를 보면서 뭐 아침에 좀 걸어놓고 대응은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이거는 영상을 따로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 종목군들이 많았죠. 오스코텍이라든지 얘도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번 매도한 쪽은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안 볼 것 같고, ABL 바이오 자금 조달을 해 놓은 상태인데 유증이 납입이 되었죠. HLB 이슈로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일단은 여기 갭이 발생되고 강하게 돌파를 한 자리들 25,000원 구간들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빠지면 봐볼 수도 있는 거고,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이평선 기준을 본다면 21선 근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구간들은 일단 체크를 해놓고 볼 거고요. 체크를 해놓고 무조건 산다라기보다도 혹은 이런 아래 구간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봐볼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나름
보면 거래 대금이 이제 잘 안 터졌죠. 올라 위에서 거래 대금 많이 터졌는데 오랜만에 이제 평균 거래 대금보다 400% 가까이 터지면서 일단은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이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가 터진 이 종가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바닥권에서 도치 캔들이 나오고 이런 게 올라와서 하는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5일 2평 5억 그 월봉의 5일 2평에 좀 맞는 부분이라 약간 조정을 보이고 갈 가능성도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이 주봉의 5, 2평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우상향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지지를 해줄 확률이 좀 올라갔겠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쌍바닥을 그리는 구조가 될 거고요. 자, 친환경 종목에서 이제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트럼프 토론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버린 종목이 있는데요. 월봉에서 이제 주봉에서 보면은 이게 이 픽베스를 터졌던 구간이라고 치면 이 구간에서는 바닥을 지금 다져주는 모습을 저는 일정 부분 확인을 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중바닥을 찍으면 하락하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구간에서 하나솔루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하방으로는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진 않아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여기를 깨고 막 저 밑에까지 떨어지겠냐, 일단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매매를 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프트업 잠깐 좀 봤는데요. 5호장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방향을 돌리나 해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방향 못 돌리는 것 같아서 여기 언저리 거예요. 같아서 그냥 얼른 팔아버리고, 돌파는 램 테크놀로지 제가 좋아하는 매매 돌파, 시가 돌파 해서 짧게 뭐 한 3, 4% 정도 매매하고, SK 이터닉스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얘는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서 매도를 했는데 생각 외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 상한가에 이 종가 구간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되고 이렇게 다시 N자로 흘러가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 어찌됐든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HLB 그룹주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키울 시장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너무 이제 막 급하게 보지 말고 충분히 거래대금 쌓으면서 움직일 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